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빠져볼 예정입니다. 그는 책 한 줄 쓰지 않았지만 단순한 질문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었죠. 소크라테스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진실을 향한 길을 열었고 그 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을 부드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 고대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산파로 일했죠. 부유하지도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코가 납작하고 눈이 튀어나온 다소 평범한 외모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날카로운 지성과 끝없는 호기심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용맹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보다 더 치열했던 그의 전장은 아테네의 거리와 광장이었어요. 그는 시장이나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정치가, 시인, 장인, 심지어 평범한 시민까지 그는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깊이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를 우리는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질문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려는 철학적 접근이에요. 그는 상대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의란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는 부드럽게 되물었죠. 모든 법이 정의로운가? 부당한 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는 상대의 생각을 하나씩 풀어내며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소크라테스적 방법은 시간이 지나며 교육과 학문의 기반이 됐습니다. 오늘날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주고받거나 심리 상담가가 내담자의 생각을 깊이 파고드는 모습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힘을 가졌고 사람들의 사고를 새롭게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가 살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중심지였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득했죠. 이 시기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과 전통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가르쳤고 이는 기득권층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그는 아테네의 정치인들이 정의나 선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화나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태도는 보수적인 시민들에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아테네 사회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전통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아테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질문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재판에 서게 됩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 위 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아테네의 가치와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이의 충돌을 상징했죠.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이 아테네를 깨우는 데 필요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을 아테네라는 말에게 붙은 등에 비유하며 시민들이 안일함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했다고 말했죠. 심지어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독배를 마시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실을 위해 살다 갔습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의 질문이 영원히 살아남을 씨앗이 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을 통해 그의 사상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질문과 철학을 생생히 담아냈죠. 이 사상은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로 그리고 서양 철학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철학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하는 태도는 과학, 교육, 민주주의, 심지어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방법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하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진실을 찾는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의, 행복,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했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 하나로 세상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전통,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보여줬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실을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